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철강업종과 건설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멘토 김동화예요. 자, 오늘은 HDC 현대산업개발 2편이 되겠습니다. 자, 1편에선 기본적인 기업 개요나 재무적인 부분을 확인을 했었다면 2편부터는 차트도 같이 보면서 현재 주가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 그리고 산업의 현황이나 올라갈 만한 재료, 더 나아가서 거시까지 같이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지루하지 않게 영상 길게 끌지 않고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 예정이니까 잠시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자,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거시경제부터 제가 살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3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자, 미국은 GDP를 분기별로 총 3번 발표를 하는데 속보치, 그리고 잠정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정치를 발표를 합니다. 자, 어제 발표된 건 두 번째 잠정치고요. 일단 속보치를 상회한 것은 물론이고 잠정치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5.2%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물가가 잡히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이론적으로 발생하기 힘든 상황이 실제로 나타났고요. 자, 이걸 두고 누가 잘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통화정책을 펼친 미국의 연준이 잘했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한편으론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이런 고금리 기조에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별로인데, 자, 이렇게 지표들이 계속해서 좋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채권 시장도 빠르게 안정되고 있는데, 자, 얼마 전 10년물이 5%에 좀 가까워지면서 종말론자들이 하나둘씩 나타났었는데 지금 쏙 들어갔죠. 지금 현재 4.25%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 GDP가 나오면서 실질 소비 지출도 같이 나왔어요. 가계 소비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인데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비는 미국 경제의 7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자산 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 아침에 한국의 10월 산업활동 지표가 나왔는데요. 자, 생산, 소비, 투자 모두 감소를 했습니다. 자, 금리가 미국보다 2%나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빠르게 꺾이려는 모습은 조금 불안하다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아니고 냉정하게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여전히 이머징 마켓이에요. 자, 올해 반기까지만 해도 무역 수지에서 계속 적자가 났었는데, 자, 올해 10월 반짝 오르다가 지금 또다시 조금씩 꺾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도 최근 반도체가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이건 HDC 현대산업개발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GS건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코로나 저점을 깨고 지금 가라앉았다가 지금 빠르게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승이 단순히 수급 측면일 가능성이 있어요. 자, 보시다시피 다른 건설사들이 수급을 이렇게 주고받는 동안 이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이렇게 요 기간 동안 거의 수급이 좀 전무한 상황이었죠. 그 비어있던 공백을 메우는 수급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관, 외국인 둘 다 열심히 동반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지금의 상승이 단순히 수급 측면이라고 한다면 둘 중 하나는 분명히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자, 나간다 하더라도 지금 다른 대형 건설사들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PBR 밴드 안에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좀 부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만약 버티면서 여기 구간에서 좀 횡보를 오랜 기간 해준다면 붕괴 사건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고도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가정하엔 GS건설 같은 주식도 동시에 좀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최근 신용등급이 A+에서
자, A로 내려오게 됐죠. 자, 하지만 종합적인 부분을 좀 따져봤을 때 여전히 펀더멘탈이 크게 훼손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버티고 올라가주는 그림 충분히 기대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만 좀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이 구간이 단기 과매수 구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단기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단기로 진입하신 분들도 굳이 지금 단계에서 매도를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자, 일봉 주봉만 봤을 때는 조금 버거워 보이는 자리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월봉을 좀 보게 되면 느낌이 좀 확 다르죠. 자, 내일이면 새로운 캔들이 또 생기기 때문에 자, 수급 동향 같은 걸 좀 살펴보더라도 어느 정도 잘 안착했다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쭉쭉 올라와 준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 보이는 60선도 위로 이렇게 고갯을 좀 들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자리에서 한번 걸릴 가능성이 높겠죠. 자, 단기 수익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제가 지금껏 말씀드린 부분은 단순히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것이다를 가정을 하고 짚어드린 것이고, 자, 사실은 향후 있을 주택 부분 신규 수주 여부가 앞으로의 주가 향방을 좀 가른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HDC 현산의 수주 잔고는 19조 5천억 원 정도입니다. 그중 민간공사가 18.7조라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부정적입니다. 자, 금싸라기 땅에 시공을 하고 분양을 한다고 해도 절대 100% 분양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자, 여기 보이는 광급공사는 돈이 안 되는 그런 공사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인프라 예산에 매우 인색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가 없는 부분인데, 자, 그래서 요즘에 국내 빅5 건설사들은 해외 수주에 좀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예를 들면 현대건설의 경우 사우디 수주를 굉장히 많이 따냈죠. 또 대우건설은 원자력 발전소 부분에서 내년에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삼성 엔지니어링은 어떤가요? 비록 요즘 화공 쪽이 수주 장사가 좀 안 되고 있긴 하지만 비화공 쪽 수주가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반면에 HDC 현사는 굉장히 제한적인 사업 범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 주택시장이 하반기에 살아나지 않는다면 지금의 주가 레벨을 결코 벗어나기는 힘들 수 있다. 물론 지금도 분명히 저평가 구간인 건 맞습니다. 자, 하지만 신규 진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더 좋은 대안이 있다는 것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자,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내년 총선 전후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연도 9월 26일에 나왔던 이 공급책이 크게 유의미한 성적을 좀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이번 총선 때 더 자극적으로 나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느 정도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때 거시적인 부분을 같이 짚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물가가 정말 유의미하게 잡혀가고 있는 게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만약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리게 된다면 건설주가 다시 한번 큰 사이클을 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또 PF 관련해서 좀 불안하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제 동영상 목록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정말 다양한 기업들의 기업 분석을 했었잖아요. 기업 분석을 하면서 모든 기업의 PF 보증 내역을 동시에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 결과 정부가 지금 이렇게 조급하지 않고 PF 관련해서 침착한 태도를 보였던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던 부분이 있어요. 자,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께 PF 관련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또 주목해 볼 만한 이슈가 나올 시 영상을 찍어 여러분들께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